AT, A, 트랜스포즈 A, A인데 이거는 다시 방금과 같은 이유로서 I가 되니까 AT, A가 됩니다. 그러므로 길이도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교 변환에 의해서 직교 변환을 해도 각도도 변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직교 변환에 의해서 오소모널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직교 변환은 내작과 놈을 보존한다. 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생각하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는 건 그냥 XYZ로 구성된 이러한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이 다 실수인. 그 3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직교 변화는 회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벡터의 크기와 각도를 보존하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와 각도를 보존하기 때문에 회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교 변화는 우리 공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회전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좌표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일단 2차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y1, y2 축이 있고 x1, x2 축이 있습니다. 원래 이 x 좌표계 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근데 요 p, 요 하나 물체상 한 점이 p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회전시켰습니다. 세타만큼. 원래는 이제 이 x1, x2 좌표가 y1, y2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체가 x 좌표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x1, x2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체가 세타만큼 회전을 함으로 해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이 P점의 P를 좀 더 크게 잡는 게 좋겠습니다. 요 P점, P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X1, X 좌표계에 대해서 물체가 이렇게 있어서 물체의 상에 한 점 P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세타만큼. 그랬을 때 이 P의 y1, y2 좌표가 어떻게 될 건가? 그죠? 이렇게 y1, y2 좌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y1, y2 이렇게 했을 때 y1을 계산해 보면 y1은 어떨까요? 여기서 y1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Y원초하고 평행하게 꺼서 해보면 결국은 요게 셋하면 이제 이게 x1, 요게 x1인데 요 길이가 결국 x1이 되겠죠. x1에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면 요것도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x1 코사인 세타, 요 길이다가 요만큼을 빼주면 그것이 y1이 되겠습니다. 요 길이라는 것은 다시 뭘까요? 요게 세타면 요것도 세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는 다시 x2, 요게 이제 x2인데 x2에 사인 세타죠. 그래서 빼기 x2에 사인 세타. 다시 말해서 요 y1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거를 빼준 거다 그럽니다. 요거라는 것은 결국은 x1, 요게 x1인데 x1 코사인 세타고, 요거는 x2 사인 세타라는 거죠. 그 다음에 y2는 지금 요 좌표인데, 요 좌표라는 것은 x1의 사인 세타, x1에 사인 세타 하면 요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를 더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x2의 코사인 세타. 요거 x2의 코사인 세타 하면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y2라는 것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쓰면 y는 베타 행렬인들을 쓰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에 이제 x1, x2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결국은 y = ax의 형태가 되고, 이것이 이제 회전 행렬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그 물체를 좌표균에서 물체를 회전했을 때 그 회전된 물체의 새로운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은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토고널 매트릭스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회전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오토고널 매트릭스의 성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토고널 매트릭스일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A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일 경우에 이때는 이때 A를 우리가 일상 A1, A2, AN 이렇게, 이게 이제 칼럼 벡터로 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A 인버스 A 이거를 계산하면 다시 말해서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A 인버스 A 해서 결국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또 계산하면 이것은 요게 트랜스포즈니까 A1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A2 트랜스포즈 해서 AN 트랜스포즈, 이거에다가 요게 이제 A 트랜스포즈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다시 A1, A2, 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산하면, 이거 이렇게 연산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A1 트랜스포즈 A1,
그 다음에 A1 트랜스포즈 A2 등에서 A1 트랜스포즈 AN, 그 다음에 A2 트랜스포즈 A1. 이제 편의상 내가 벡터를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A2 트랜스포즈 A2 쭉 해서 A2 트랜스포즈 AN 중에서 AN 트랜스포즈 A1 중에서 AN 트랜스포즈 AN. 이건 다 칼럼 지금 벡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I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토고널 매트릭스일 때,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I의 이 norm, 이것이 1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A1의 norm 제곱이 되는 겁니다. norm 제곱이 1이니까 norm이 1이 돼요. 그 다음에 AI inner product AJ, 이것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머지 이것은 다 제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I와 J가 다. 그래서 오토고널 매트릭스면, 이게 오토고널 매트릭스이면 이와 같이 각 벡터의 크기는 1이고 각 그 칼럼 벡터 또는 로 벡터는 서로 오토고널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한 행렬인 대칭 행렬과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와 오토고널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 공학 문제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